이런 개략적인 것만 논하고 앞으로 이제 진도가 나가면서 또 그 기본소가 나가면서 그걸 자세하게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들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부동산학의 제 1편 총론에 대해서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넘겨지네. 여러분들 24페이지에 부동산학의 이해라고 나오는데 기초서에 있는 걸 지금 다 볼 필요 없고 거기에 공부 안 해도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 1편에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이 부동산학의 총론이라고 이제 목차를 잡아줬더라고요. 근데 총론인데 이게 한 몇 문제 정도가 나오냐? 3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3문제 이상은 안 나오더라고. 근데 부동산학의 총론이라는 타이틀하에 목차가 4개가 있어요. 목차가 먼저 부동산 학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부동산 학이 뭔지에 대한 부동산 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학문적인 측면으로 쭉 서술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흔하게 내지는 않아요. 학문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학자들 간에 견해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제하다 보면은 나중에 사실상 정리할 것이 페이지로 뭐 한 페이지 정도가 조금 넘을까?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 부동산 학에 대한 소개는 가끔 나옵니다. 올해도 안 나왔고요. 작년에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문제를 구성하는 나머지 3가지가 중요한 요소인데 부동산 학이잖아. 부동산 학은 뭐를 다뤄요? 그렇죠. 우리가 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다루죠. 정치학은 정치, 심리학은 심리, 그렇죠. 철학은 철을 다루겠죠. 이런 식이야.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다루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도대체 부동산이 뭐야? 라는 부동산의 개념을 부동산 학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개념. 이거 한 10번 보면은 8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나왔었고, 올해도 나왔었고. 요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 부동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토지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주제가 인력공단은 부동산의 분류라고 목차가 되겠어요. 부동산의 분류인데 그 중에서 특히 95% 이상이 출제되는 게 뭐냐면은 토지에 대해서 출제해요. 토지에 대한 용어가 나옵니다. 토지. 토지라는 고유명사가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이 나옵니다. 토지 용어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3번째, 토지 용어는 지금 계속 4년째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3번째가 부동산학이 경제학에서 분리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부동산의 특성이라 그러죠. 부동산 특성이라 해볼까?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은 10번 보면은 9번 이상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30회 때도 개념, 용어, 특성 이 3가지가 하나에서 3문제가 1, 2, 3번에 배치를 했어요.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무난했을까? 아니면은 무난했을까? 여기까지는 무난해요. 그래서 1, 2, 3번은 그냥 다 맞히는 겁니다. 우리 특히 이제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3가지가 부동산 개념, 토지 용어, 토지 특성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학의 기본 개념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출제가 되면 토지 특성 그래도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가 빠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출제는 둘 중에 하나는 빠지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안 나와서니까 이 3가지가 골고루 출제되기 때문에 3가지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부동산학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책을 통해서 여기는 기초서는 읽을 게 하나도 없어. 이거는 이제 지금 건너뛰어도 되고 11월, 12월 과정에서는 이 중에서 뭘 중심으로 하냐면 부동산의 개념과 토지 용어를 중심으로 2문제짜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지의 특성과 관계되는 내용은 하나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그 현상 등이 이 기본 본문에 다 흩어져 있어요.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고 나중에 토지의 특성이 그 본문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이 특성에서 접목이 됩니다 하면은 이해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정규 교재가 나온 다음에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토지 특성에는 뭐가 있는지 정도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짜리인 부동산 개념과 토지 용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맛배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 내용부터는 쭉 안 보셔도 되고요. 어디서부터 보면 26페이지 보시면 돼. 26페이지 그 1번에 부동산의 개념이 있죠. 약간씩 보충하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타이틀 하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1회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를 쭉 모아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네 가지 용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근데 네 가지 용어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제일 많이 나와. 올해도 여기서 나왔지만은 그게 이제 뭐냐 봤더니 거기에 복합 개념회라고 나오죠. 거기에 복합 개념의 그 부동산의 복합 개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부동산의 복합 개념 하면서 밑에 이제 박스 친 게 있거든요. 그거를 꼭 별표에 쳐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이 용어가 좀 어려운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복합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접근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종합적으로 접근하라는 뜻일까요? 그 종합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복합 개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아시려면은 이 부동산 학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약간 건드릴 필요가 있지만은 그 부분은 지금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라라는 뜻이야. 이렇게. 그런데 종합적인 사고방식이니까 종합 안에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개별적인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공통적인 거를 묶다 보니까 복합 개념적인 측면이 보통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돼 있어요. 이것이 부동산이 뭐지라는 개념 정의를 할 때 부동산 학에서는 개별적인 측면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하라. 그래서 종합적인 사고방식을 세 가지를 하더라. 그럼 부동산이 뭡니까 할 때 먼저 법률적인 측면의 부동산. 법률적 개념 이렇게 하나 잡아요. 법률적 개념. 그리고 또 하나가 경제적 개념. 책하고는 이제 반대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기가 법경기를 하는 게 더 편하실 거야. 그리고 기술적 개념. 법경기 그럽니다. 기술적 개념. 기술적 개념은 같은 말로 물리적 개념이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대부분 기술적 개념으로 출제. 그 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법률적인 한 목차를 정해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법률적 개념이야. 그 법률적 개념은 거기 몇 가지로 표에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법률적 개념은 다시 두 개로 구성되기를 하나가 협의 부동산이야. 협의는 좁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넓은 의미일까요? 그렇죠. 아시네.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말해요. 근데 부동산학적 봤을 때 법적으로 좁게 정의 내리는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그러면 어느 법을 가지고 할까 하는데 때마침 실정법. 실정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적용하는 법을 말하죠. 근데 실정법상에서 가만히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정의 내려준 법이 있네. 그 법이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다? 민법이야. 민법에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어요. 부동산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법상의 부동산 정의야. 여러분 민법을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면 느끼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민법에는 물건 있죠? 물건을 딱 두 가지만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물건 이런 물건들은 딱 두 가지. 뭐하고 뭐냐면은 부동산 아니면은 동산이야. 딱 두 가지만 정해. 근데 동산에 대한 정의는 안 내려주고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정의만 내려주면 나머지는 다 뭐로 퉁쳐버려요? 다 동산으로 퉁쳐버리고 이렇게 딱 물건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 정의를 부동산학적으로 협의 부동산이라고 하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의가 있으면은 광해도 있겠어 없겠어요? 그렇죠. 광해 부동산이 이제 등장하고요. 그럼 광해 부동산은 협의 개념 당연히 포함할까 포함하지 않을까? 포함하겠지. 그래서 토지하고
정착물이라는 협의의 부동산은 당연히 포함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뭐가 첨가된다? 준부동산이 첨가됩니다. 이 체계도를 꼭 알아두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법적인 개념 분류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을 볼까요? 경제적 개념 몇 가지로 돼 있어요. 이게 올해 나왔던 이제 정답 체크죠. 경제적 개념 거기 몇 가지? 잘 세보세요. 5가지 돼 있지 않아요? 하나, 둘, 그 가치는 이제 여기서는 의미가 없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 여러분들 자산, 자본 다 경제 용어야. 가치가 자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자산, 자본, 상품, 그리고 생산 요소, 소비재. 이런 식으로 논하면 다 경제 용어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이제 단어를 제시해주고 이게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에 해당되는 걸 아느냐. 왜냐하면 이 내용을 논하다 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심화되는 내용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자산, 자본, 상품, 생산, 소비재, 이것이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이다 라는 식으로만 정리가 돼요. 기술은 몇 가지가 있나요? 그 책에 4가지가 있죠.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개념이 뭡니까? 라는 타이틀 하에 그 용어가 이제 4가지를 가지고 정리해 드릴 텐데 4가지 용어 중에 거의 뭐 일방적으로 많이 내는 시험 주제가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제일 많아. 한 60% 이상이 여기서 출제된 걸로 사실상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문제 형식을 기출문제 중심 한번 볼게요. 작년 29회 때 뭐가 나왔냐면은 협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맞죠? 그대로 냈던 거야. 이렇게 옛날 문제 중에 저런 것도 있어요. 협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여기까지 맞죠? 토지 및 그 정착물과 준부동산이 해당한다. 그건 아니지. 협의 부동산은 여기까지가 딱 자르셔야 돼. 준부동산 들어가면 안 되지. 그렇죠? 구조적인 체계 문제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광해 부동산에 해당한다. 당연히 맞겠지. 그렇죠. 그 토지 정착물이 협의면서 동시에 광해 부동산에 해당이 돼. 마찬가지로 광해 부동산은 그 토지 및 정착물과 준부동산에 해당한다. 이건 그대로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내버리는 거야.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아니죠. 준부동산은 위치가 여기 있죠. 여기 있으면은 얘는 광해 부동산으로서 법적인 구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법률적 구분. 그리고 이제 흔하게 나오는 것 중에 자산, 상품, 공간, 위치 등은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이렇게 딱 지문으로 내죠.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OX. X죠. 4가지를 제시해 줬고요. 그 중에서 보니까 경제적 개념을 했는데 2개는 경제적 개념이라는 뭐다? 2개는 또 기술적 개념으로 이질증이 들어가서 오답이 나와요. 같은 맥락으로 똑같아요. 기술적 개념에는 최근 문제인데 기술적 개념에는 공간, 환경, 소비재, 자산 등이 해당한다. 똑같은 스타일이죠. 기술적 개념인데 해당되는 거 집어넣고 아닌 거 2개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법 경기, 법은 협의 광의, 그리고 경제는 자산, 자본, 상품, 생산, 소비재 이렇게 그 기술은 자연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도를 아셔야 돼. 올해 31회 때는 옛날 거 다 정리해서 냈어요. 박스를 쳐놨어. 박스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미음, 비읍, 시옷 해서 7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7개 중에서 경제적 개념과 요거 기술적 개념에 해당되는 거로 묶인 거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경제적 개념에 해당되는 게 4개가 있었고요. 기술점이 3개가 있었어. 그러면 이미 과거에 다 나왔던 걸까? 아니면 처음 나온 걸까? 다 나왔던 거야. 요거 요 중에서 4개 이끌고 3개 이렇게. 근데도 틀렸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오늘의 주제는 뭐 11월, 12월까지 뭘 많이 가져가실 수는 없어요. 그냥 매주 하나씩만 간략한 것을 기억하시는 어떤 이제 그 내용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정리만 약간 습관만 기르시면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요것만이라도 체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잊어버려도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나는 거.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개념을 계속합니다. 30년이란 기간 동안에 맨날 법 경계만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뭔가 좀 더 내고 싶은데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이라는 거를 다 알아요. 저희 습관적으로 성인고시니까. 독특한 게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죠? 준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정착물에 대해서 조금 더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이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첨가해 보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규 수험 자료 수험소에서는 이제 잘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착물이 뭐고 준부동산이 뭐라는 내용들을 이제 첨가하시면 되는데 거기 딱 보니까 오른쪽에 27페이지 보시면은 뭐 같은 게 똑같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중간에 방가로 3번에 넣고 법률적 개념 협의부동산 나오고 그 조문이 나와 있죠. 99조 1항과 99조 2항이 쭉 설명되고 광해부동산 지금 포함된다는 설명되고 방가로 4번 보세요. 정착물이라고 나오죠. 개념만 나와 있더라고. 개념은 어차피 근데 시험에 안 내. 그래서 지금부터 정착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를 이제 살을 붙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마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 걸 가지고 한번 정리해보고 전체적인 것은 이제 정규 교재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정착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착물은 민법상 토지 정착물이야. 그 민법상 토지 정착물은 뭘로 봐야 돼? 아니, 토지 정착물은 뭘로 봐야 돼요? 아니, 부동산으로 봐야 돼요? 동산으로 봐야 돼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토지는 부동산이잖아? 그럼 거기 부착되어 있는 정착물이 있죠? 얘도 당연히 뭐다? 부동산인 거야. 그러면 토지 정착물이 아니면은 뭐예요? 동산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야,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정착물에 대한 주제고 개념이 우리 이제 그 기초서에 나와 있는 그 정착물의 개념이 있죠? 이건 아마 민법 시간에 정리가 되실 거야. 요거 민법 책 보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학개론 수준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 복잡하게 내지는 않고요. 민법상 토지 정착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에 부착이 돼 있어야 돼요. 토지가 부착된 상태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게 된 거,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 분리해서는 안 되는 물건, 분리할 수가 없게 되는 물건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 그럼 토지로부터 분리가 된 것은 뭘까요? 그건 동산이 되는 거야.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라 그랬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민법상 정착물은 지금 뭐라고요? 부동산이야, 부동산. 근데 아닌 것은 동산.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을 가지고 시험에 장난치지 않아, 요즘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복합 개념 부동산 이 체계도가 거의 대부분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중에서 비중이 높은 게 정착물을 구분하는 거야. 요것이 이제 요 다음으로 출제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다. 강조해 드립니다.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중요한 그래도 요 시점에서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볼 예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첫 시간은 여기서 잠깐